제일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적폐청산이죠. 지금 구속된 사람들 한번 꼽아볼까요? 대통령 박근혜, 비서실장 김기춘. 이런 놈이 참, 이게 명색은 제 후배예요.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예.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국정원장, 그렇죠. 박근혜 시절 국정원장이 전부 다 기소가 됐고 그 중에 둘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 밑에 피라미드를 계속 구속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병우의 구속은 사실은 검찰의 구속의 뜻이라거든요. 그러면 검찰 피레미 검사들이 지금 계속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요. 자, 아직 MB까지는 안 갔죠, 그죠? 근데 MB는 지금 조여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하나는 들어갔고 하나는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사실은 MB에게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다스 하면 뭐 BBK니 뭐니 쭉 다 이제 연결되는 거고,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댓글. 왜냐면 그 이제 원세훈 때부터 시작을 한 거고, 원세훈은 MB의 충복이죠. 서울시장 할 때 그 데리고 있었던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끌어왔던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여튼 쭉 이렇게 됩니다. 또 없을까요? 네? 군대도 댓글 작업 사이버 사령부가 한 거가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풀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그 재조사, 재수사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속자가 다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참고로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를 누가 밝혔죠? 예, 맞습니다. 아, 의원직 잘리지만 않았으면 진짜 신나게 다 그냥 다 캐내는 건데 진짜. 원래는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라고 왜 젊은 의원 있죠? 그 청년 의원 비례 그쪽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2명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문 기자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가 안 돼서 혹시 모르니까 이걸 이상규한테 한번 넘겨보자 해서 저희 방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저희는 오늘의 유머, 그 국정원 댓글 그거 이제 파헤칠 때 오늘의 유머에서 걔네들이 주로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당시 오늘의 유머 운영자는 뭔가 이게 이제 조직이 타고 들어온 그런 느낌이 딱 드니까 그 서버를 지우지 않은 상태의 서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저희가 국정원 댓글 그 추적할 때부터 그 서버를 갖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 서버에서 두 사람 이름을 돌려보니까 국정원 애들이 한 거가 똑같은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걔네 아이디 쓴 것과 비슷한 아이디, 똑같은 비번,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와 똑같은 거를 쭉 찾아갖고 40개 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또 다른 국정원 팀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의 신원을 파헤치기 위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사이버 사령부 민간, 왜 보통 우리 군무원이라고 얘기하죠. 군무원 채용 합격자 공고에 얘네들 이름이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11명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그 댓글 작업이 확인되고 각종 언론 보도 및 추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전 그때 어디까지 찾아냈냐면 사이버 사령부 애들이 댓글을 올리고서 근데 그 중에 특전사 출신이 있었어요. 특전사를 이제 전역한. 그러니까 얘가 특전사로서 막 강행군하고 뭐 사격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애가 맨날 책상에 앉아갖고 이거 자판기 두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막 조미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막 얘가 막 올린 게 있어. 정말 그때가 그립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이제 막 등등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셀카를 찍었는데 셀카를 찍으면은 뭐가 남는다? 위치 정보가 남습니다. 그 사진에.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그 집은 행정안전부, 행안부 소속의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경찰 정도의 수사권만 있었으면 그야말로 일망타진하는 건데, 야, 진짜 바로 코앞에서 국정원 애들하고 똑같은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낸 걸 기자회견하면서 국정원 애들하고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상급선이 있을 거다. 상급선을 찾아내라. 그 얘기 괜히 했나? 그 얘기만 안 했으면 당 해산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어? 예. 군대도 있죠. 그리고 다들 이제 이 사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재용이 들어갔잖아요. 재계에서 유일하게 이재용이 들어갔죠. 근데 얼마 전에 풀려났어요. 예, 제가 이 강의 준비할 때만 해도 풀려나지 않았었는데 그 사이에 풀려났습니다. 이 얘기 이제 잠시 뒤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적폐청산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된 거는 탄핵 때문이었죠. 탄핵을 국회에서 그다음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은 헌재에서 했고 이걸 넘기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헌재만 놓고 생각해 보면 헌재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헌재의 당시 재판관들은 전원 통합진보당 해산시켰던 그때 당시의 재판관들이었어요. 얘네들은 법과 양심이 없는 애들이라니까요. 판결문도 개판으로 써놓고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로가 없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아로가 있고 내란 음모를 했다는 전제 위에서 당해산을 시켰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새끼 판사도 안 되는 애들이야. 다시 말하면 법과 양심을 어긴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놈들이 탄핵을 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서실장 시절에 또는 의원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문재인은 대통령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절대로 못한다니까요. 근데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안 바뀌었어요. 정권 바뀌고 나서 몇 번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전하고 똑같아요. 우리 만나는 걸 무서워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갑자기 이제 혹시 여기 도청 장치 있나 없나 이렇게 막 여기 들어올 때 나 만난다고 하고 들어왔어. 어떻게 했어? 막 왜 저 연말에 왜 걔네 저 국회에서 뭐 그거 저 국정원법 관련해서 왜 쭉 한 거 있었죠. 14년, 15년 연말에 그 릴레이로 계속 본회의에서 연설하는 거, 필리버스터. 그 필리버스터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 보면은 솔직히 제 마음에서는 가짠치도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것도 대단하다고 하는 걸 1차적으로 얘기를 줄 수 있지만 실제 그러면은 얘네들이 국정원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냐? 국정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 국정원 청문회 할 때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민주당 당시 의원들에게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게 8월 말까지였는데 바로 9월 달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라도 밝혀냈으니까 국정원장을 사퇴시키든지 아니면 국정개혁을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기국회를 보이콧하자. 민주당 의원 하나도 동의를 안 해줘. 똑같아요. 똑같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헌재가 말도 안 되는 그 국회가 탄핵을 왜 했냐? 왜 했죠? 그렇죠. 촛불 때문에 한 거예요. 촛불의 힘이 그렇게 지금 대단합니다.
이재용 풀려나니까 지금 촛불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이때도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국회에서 탄핵 가결될 거냐 안 될 거냐. 가결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국회에서 탄핵 가결 안 되면은 국회가 탄핵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헌재에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헌재가 탄핵 안 하면은 헌재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 풀어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치명적 실수를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형량을 낙수니 대법원에서 풀려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대법원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똑같이 이재용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횡령액을 확 낮춰갖고 뇌물액수를 확 낮춰갖고 뇌물죄도 없는 걸로 해주고 횡령도 확 낮춰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50억 이하여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판사들도 지금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요거 재판한 놈이 김선동 의원 그 폭처법으로 이제 하나 더 시켜갖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게 하는, 뭐 하여튼 얘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이 나쁜 판결은 다 하는 그런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발칵 뒤집혀져갖고 이렇게 점차 좋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박근혜가 국정농단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판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 안 했으면은 재벌 개혁이나 이런 거 다 사법 개혁이 물 건너갈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촛불의 힘이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촛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너무 자화자찬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민중 총궐기가 없었으면 촛불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요거 하나만 딱 갖고 된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죠. 그러니까 민중 총궐기 하나만으로는 그냥 민중 총궐기로 끝나. 그런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촛불로 활발 타오르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촛불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중총궐기를 담당했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 그리고 양심 세력 처음부터 투쟁에 나섰던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건 이제 나중에 제가 결론을 얘기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된 결과 지금 이제 분위기는 수구 세력은 몰락했습니다. 우선 인적 청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했었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새로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국정원에 완전히 이름을 바꾼다거나, 막 쫙 다 이렇게 나온 거 있었죠, 그죠? 수구 세력이 몰락하는데 사람도 구속되고 권력기관도 지금 개편되고 권한을 전부 다 축소시키고 다 이렇게 분해를 시켰어요. 두 번째는 종북몰이 세력은 현재 위축되어 있죠. 종북몰이 세력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수구 세력은 지금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지만 종북몰이 세력은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예? 그죠. 자유한국당도 있고 또 태극기 집회하는. 저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말 쓰기가 좀 그래요. 성조기 부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실제로 걔네들 성조기 계속 들고 나오잖아요, 그죠? 걔네들의 본질은 성조기입니다. 태극기가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걔네들도 정세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려면 미국이 잘 보여야 된다. 미국이 우리의 상전이다라고 하는 거를 걔네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 최소 기본이 회복되는 중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진보당, 우리 같은 사람이 원내 진출을 했어? 특히 종북이라고 뻘겋게 칠을 하면은 잘 먹혀 들어갈 만한, 평양도 몇 번 갔다 오고 금강산도 몇 번 갔다 오고 개성공단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정당이야. 그러면은 반드시 이걸 했죠. 종북몰이를. 끝내는 우리를 해산시켰어요. 실제로 공안 검사들은 통합진보당은 빨갱이 정당이라고 북의 명령과 사주를 받은 정당이라고 걔네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걔네들 논리가 그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더 위험하다. 자, 진짜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법대 나왔다는 말 안 합니다. 예. 진짜 법이 부끄러운 애들이야. 법이 부끄러운 애들. 예. 사실 그런 놈부터 다 잡아 쳐넣어야 돼. 진짜. 요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진보당이 다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은 민심이 우리에게로 바로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려가고 있다고. 그러는 즈음에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특히 여기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당원분들, 여러분들은 삶은 안 바뀌었죠? 그렇죠? 막 세상이 지금 막 뒤집어지고 있어, 막 세상이. 근데 우리의 삶은 안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있는 현장에 근로개혁사에도 동절기 출근 시간이 8시간입니다. 8시부터 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7시 전에 와갖고 준비 다 해놓고 7시 땡 하면 무조건 일해야 되잖아요. 아침 조회 나가야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조출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주 40시간 일하잖아요. 주 40시간. 그죠? 잔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52시간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이 우리는 하루에 10시간 일해요.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일하면 벌써 60시간이요. 일요일 날 나가면은 70시간이 넘어버려요. 거기다가 왜 일 바쁘면은 막 저 층 막 올라가고 막 공고를 갖다 때려 붓고 막 그러면은 잔업 야근까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10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어디 갔어요? 근로기준법에 건설업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부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노동부입니까? 자본부지? 기업부지? 그놈들부터 그냥 싹 다 그냥 진짜 족쳐야 되는데. 응?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자면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의원 두 동지가 아직 감옥에 있잖아요. 한상균 위원장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은 자본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돈 있는 놈이 돈 있는 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예요. 이주행 풀어주잖아. 판사가 법과 양심에 걸고. 삼성이 막 그 판사를 앞으로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예? 자손 많은데 길이길이 예, 그 집안이 이제 나린히 찍히는 거지. 예. 삼성의 쫄개 이렇게 해서 이석기 의원이 아직 감옥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아직 냉전에 포위되어 있다, 꽁꽁 얼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노동 현장, 삶의 현장이 바뀌지 않은 것이나 이 두 동지가 감옥에 있는 것이나 우리는 계속 지금 여전히 춥고 배고픈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춥고 배고파. 그래서 요거를 깨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할 때는 그래도 이재용은 아직 구속됐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노총 잘해서 잘 싸우면은 재벌들 개혁하고 이 잘못하던 놈들은 재벌이라도 전부 다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얘기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재용 풀어져갖고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재벌 개혁의 속도가 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스 관련해서 재판비 그 재판할 때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줬다면서요. 그 검찰에서 지금 또 수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풀어져서 삼성이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왜? 여전히 대한민국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꽁꽁 얼었는데 와,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김여정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김영남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에요. 김영남 위원장이 그 국가 그 수반 대통령격이에요. 왔어. 그러니까 북측의 고위급 인사가 온 게 아니라 북측의 명목상 최고 권력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김정은의 동생이 왔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평창을 우리가 제안했습니까? 북에서 제안했습니까? 북에서 제안했죠. 북에서 김정은이 올 초에 신년사를 발표할 때 대화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그걸 받아서 그러면 실무회담부터 한번 해보자. 실무회담에는 평창올림픽 참가 및 기타 통일 관련된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평창이 주된 거였죠.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문재인 사드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 시절에는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사드 전격적으로 들여왔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계속 부르짖었어요. 북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이명박 박근혜도 안 했던 군사적 대응을 즉각 계속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평창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평창이 평화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북이 제안하고 북이 주도해서 여기까지 쭉 끌어온 겁니다. 근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았으면은 북이 제안해도 받지 않았겠죠. 문재인이니까 그나마 이걸 받은 거예요. 이 냉전에 지금 실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이 실금에 쐐기를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 여기다가 쐐기를 박아줘야 됩니다. 개헌한다고 진보 개헌을 얘기한다거나 평창에 북측 선수가 내려오니까 거기 가서 응원하러 가자고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MB에 대한 수사가 있으니까 MB 구속을 우리가 막 한다거나 저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MB 수사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이 해. 평창도 문재인 정권이 해. 개헌도 문재인 정권이 다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문재인 뒤를 계속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문재인이 두는 수 바로 뒤에서 우리가 계속 따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의 힘을 기르고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계획을 갖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거 강화하자. 모든 것의 기초는 현장이다. 노동 현장이 되든 지역 현장이 되든 농촌 현장이 되든 농민 동지들은 자기의 농민회를, 노동 동지들은 노동조합을, 정당 활동하는 동지들은 당을 강화시켜야 돼. 쪽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야 돼. 지대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 서울건설이 한 80명, 사실은 한 10명 정도에서 시작해갖고 50명으로 하고 90명 정도에서부터 투쟁을 했는데 지금 400명까지 늘어났어요. 형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배관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대한민국에서 배관 조직이 있는 데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딴 데는 배관한다 그러면 그걸 다 플랜트라고 그렇게 해요. 예, 전남이나 전북이나 아니면은 저 울산 쪽, 포항 쪽 가면은 배관한다 그러면 다 그거는 플랜트를 하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짓는 아파트나 이렇게 빌딩에서의 배관하고는 완전히 또 그쪽 또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을 과하는 것이 무지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서 별로 이렇게 당 활동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무조건 다 현장 보내세요. 예, 예. 부회장님이 아주 왜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낮에 이렇게 빈집무들 이렇게 뭐 이렇게 놀거나 백수생활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일하고 또 다시 백수생활하고 이제 그런 당원도 있으면은 잡아다가 빡센 현장으로 지대장님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예. 예. 그럼 조합원 수도 늘리고 당원도 제대로 훈련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진보 정당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민중당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여론조사 돌리면은 민중당 지지도가 1%가 안 나올 거예요. 인지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민중당이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제가 관악에서 돌아다니면 관악 주민들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그래 심상정 씨 잘 있지? 그 양반은 지난 대선 때도 저를 생각한다면서 심상정을 찍었을 거예요 아마. 속 터지지, 속 터져. 이 지금 정당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선거 곧 다가오죠.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당선시켜야 돼요. 무조건 당선시켜야 돼요. 이 원내 진출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당선시켜야 돼요. 홍성규 동지가 도지사로 저 해산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아니에요? 야, 역시 경기도구나. 강연도 경기도에서 하고 모든 게 다 경기도 중심으로 다 굴러가는구나. 서울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참. 후보로 결의하셨어요? 11회. 예, 그러면은 이 당 득표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경기도 전체를 다 11회면은 시 전체를 다 다닐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한 명이라도 정말 자주통일 사업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이 펜스라는 미국 부통령이 와갖고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는 강경 메시지, 대북 강경 메시지를 준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똥줄이 타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미국 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 리셉션장에서 뭐 중간에 그냥 나갔다는 둥 뭐 별별 얘기가 지금 뭐 외교적 결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얘네가 지금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베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 이 점잖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해줬죠. 야 내정 간섭하지 마.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 선수단이나 북한 응원단이 있는 곳마다 달려가는 성조기 부대 찾아보세요. 얘네가 몰락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관제 데모하라고 이제 박근혜가 시키고 청와대가 시키고 그러면 정정년 동원해서 돈 갖다 주고 지금 그렇게 다 끊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조기 부대가 지금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미국 부통령이 와갖고 계속 지금 건드리고 있죠.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국내 수구 세력이 몰락했다고 해서 성조기 부대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말 그대로 걔는 성조기 부대라니까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훈령 조작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하신 분 있나요? 예, 근데 이제 당사자는 이만복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동영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제가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지만 남북 회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적십자 회담 같은 걸 쭉 하는데 당시 안기부장 특보로 그 회담에 참석한 자가 노태우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해갖고 그 회담을 깨버려요. 근데 돌아와서 난리가 난 거죠. 대통령의 훈령은 그 정도면은 회담을 성사시켜라. 그래서 이장가족 상봉 행사를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깨라고 훈령을 내렸다고 그래고 회담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훈령을 조작한 자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안 갔어요. 명색은 안기부장 특보이지만 대통령 노태우보다 더 힘이 센 자가 됩니다. 대통령 훈령을 조작했는데도 끄덕없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저는 성조기 부대하고 저는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하고 그랬을 때 기업인들도 방북 많이 했거든요. 평양 많이 갔어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전부 다 환영했어요. 왜? 북한 노동력이 질 좋고 값싸거든. 중국이나 베트남 노동력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훨씬 저임금으로 싼 비용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게. 노동자도 남북 교류를 찬성해. 농민들도 찬성해. 가정주부도 찬성해. 직장인들도 찬성해. 사장들도 다 찬성해. 그럼 이게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계급 계층으로 잡히지 않는 통일을 반대하는, 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통일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전쟁 책동, 전쟁 야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석기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군사적 긴장이 거세질수록 평화투쟁이 중요하다.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모험에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9년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에 강연했다고 사람을 집어넣어? 아니 이런 놈들을 풀어주면서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의원은 왜 안 풀어주냐 말이에요 도대체. 아직 자본공화국이고 아직 냉전에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불을 지핍시다. 불을 확 떼갖고 그냥 온 천지에 불을 다 번지게 해갖고 얼음이 싹 다 놀게. 이 얼음이 녹아 들어가서 한상균 위원장도 나오고 이석기 의원도 나오고, 예, 그리고 지방선거도 승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덩실덩실 통일 아리랑 춤을 추면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올해 제대로 한번 싸봅시다. 예, 감사합니다.